자, 두 문제 나오는데 219쪽에서 봐둘 것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찾나요? 자,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라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목이 전답 가가 아닌 토지로서 그 농작물 경작기간 단형성 시험을 재배하니 몇 년 미만이면 농지 아닌가요? 3년. 수치를 남겨두세요. 역으로 해석하면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28개 지목이 있는데 28개 지목 중 전답 가 있죠. 세 가지. 전답 가. 이 세 가지는 현재 농작물 경작지 단형성 재배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 기간은 무한하게 농지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몇 년 이상은 되면 농지가 되냐?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되고 아니면 농지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28개 지목 중 전답가 빼면 25개 남고 25개 중 임야는 2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2번을 잘 받으세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용 허가 절차를 거치 않고 무단으로 단형성 식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수십 년 됐다 그래도 그냥 임야에 불과하지 농지는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지법에 의한 조성요청은 절대 농지 아니다. 이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20쪽 보시면은 농업인의 범위 하나 있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박스 안에 있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지어야 되죠. 알겠죠? 자, 1000종부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든가 단형성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 되고요. 1년 중 며칠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되는가? 90일. 그리고 1년 중 축산업 며칠상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가? 120일. 그리고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꿀벌 10군을 사용하면 농업이 된다. 그리고 바로 시설 농업을 하게 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농업이 되는가? 330평부터 이상. 알죠? 얼마요? 330평부터 이상. 1000평부터 이상인 농지에 농작물 경작하고 있어도 농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인자 120만 원 이상인자 이 수치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통과해도 되겠고 221페이지에서 3번 농취증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농취증 찾았나요? 그 위에 3번 주말 체험 용농자 이것 좀 봐두셔야 돼요. 주말 체험 용농을 하고자 할 때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이면 합산해서 얼마까지만 소유가 인정되느냐 1천 소면. 이 주말 체험 용농은 꼭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취증에서 알아볼 것은 농취증 발급권자. 발급권자는 시구 읍면장이지 군수는 아니다. 넘어가면 나옵니다. 넘어가면 나오죠. 농취증 발급권자는 시장, 구청장, 업장면장이지 특히 누구나 아님을 주의라 써놨습니까? 군수는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농취증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세 가지 써놨잖아요. 취득대상 농지면적 쓰고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만 쓰고 농지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 농지 이용시에 쓸 것 이 세 가지를 꼭 받으세요. 보고 계셔요? 앞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세 가지 이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농취증과 관해서 농업 밑에 그 기업부터 미음 비읍 있죠. 기업부터 비읍 묶어가지고요. 공부하고 이렇게 써봐요.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을 요하는 경우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을 요하는 경우다. 중에 이거 알면 문제 나왔을 때 맞히겠네.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을 요하는 경우다.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농취증 발급을 요하니까 농취증을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신청 시 첨부해서 내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니은, 디귿만 알면 게임 끝나겠네요. 주말점 용농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농지 취득할 때 농지점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농지점 하가 어떤 거라면 하가. 신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농지 정형할 때 하가 신고를 적용하는데, 하가 신고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이거.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바로 221페이지 마지막 줄, 농업인과 농업법인 다 줄 거 봐요. 농업인과 농업법인 다 줄 것이고, 마지막 줄 가로 안에 밑에다 줄 것은 밑에다 써요. 불러드릴게요. 이자들도 써요. 이자들도 농업인과 농업법이죠. 이자들도 농지 취득 시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이렇게 써. 이자들도 농지 취득 시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누구누구요?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이 정도를 알면 문제남이 맞힐 걸로 사료됩니다. 넘어가셔서 그 223페이지 그 박스 위에다 써버려. 223페이지 박스 위에다 불러드릴게요. 농지 취득 시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썼나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은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온 게 큰 글씨 두 가지만 알아도 맞히겠네. 네 번째, 농지증 협의. 농지증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까 농지증 하가, 농지증 신고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그랬죠? 근데 협의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아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할 때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그랬죠? 근데 A 농업법인과 B 농업법인 합병을 통해서 농지를 취한다. 합병 또 남지, 합병이 나면 농지증 필요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셔요. 쭉 넘어가셔서 225페이지 4번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해야 하나 있죠. 찾았나요?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해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는가 하나 딱 7번째 써놨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던 자가 공사 들어갑니다. 공사하다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해라, 조업 정지해라 라고 조치명이 되는데 그 명령을 또 위반했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공사 중지해야 한다, 공사 중지 조치명령 해야 됩니다. 조업 정지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야 되지. 할 수 있다면 틀리겠어요? 하여야 한다, 그 말이 중요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린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적 취소해보면 1번하고 4번하고 5번을 꼭 알으셔야 돼요. 농지증 허가 받아갈 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허가 등을 받아갔어. 들통났어. 그때 농지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때 임의적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몇 년 이상 안 들어가고 멍하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2년. 취소 면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몇 년 이상 공사 중단하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가? 1년. 이거 그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마지막 봐봐요. 그래,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면 농지증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때 쫙 그래야지. 할 수 있다가 중요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겠어요? 위에 6가지 하나 써놓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틀려요.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농지전용 허가 뭐 신고 마쳤다가 농지전용 할 때는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되는데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자가 내야 할 기간에 안 냈다. 그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보전 부담금 납입 사유가 나와있죠. 넘어가 봐요. 이 납입 의무자 6가지가 나올 건데 5가지 나올 건데 이 납입 의무자를 꼭 알았어요. 농지 보존 부담금은 어떤 자들이 내야 하는가?
뭐 이거 꼭 암기를 할 필요는 없죠. 전형만 체크하면 되죠. 전형. 그래 합법적으로 전형을 하게 될 때만 이 농지보전 부담을 냅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별표가 아주 중요해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납입 의무자도 아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래 납입 의무자가 아니다. 왜? 전형이란 말 없잖아요. 전형이란 말 없죠. 그래서 내야 할 자가 절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3번 하나 봐주세요. 큰 3번.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경우 바로 농지보전 부담 후 제곱미터 한 금액은 개별 공시가의 몇 퍼센트를 내게 하느냐? 30%다. 근데 그 제곱미터 한 금액이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금액인 5만을 초과했다면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 부담 후 제곱미터 한 금액을 한다 이거. 그래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를 내게 하는데 그 30%가 몇만을 초과하면은 그냥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금액인 5만으로 정하는가? 5만을 초과하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하나 봐주세요. 농장께서는 오른쪽에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 부담을 면제해 줍니까? 감면만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체크해요. 감면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하고 오른쪽에 국가가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다 그래도 국가 지자체는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내는 건데 내긴 내는데 농림축산식품장이 감면만 해줄 수 있다. 시험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겠어요? 국가 지자체도 내야 돼요. 내는데 감면만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2번 통과하고요. 3번 우리 농민과 어민들이 주로 신고하고 농지청하는데 신고 대상 건도 면제되는 게 아니라 감면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래도 하나 저기 5번에서 뭘 보냐면은 이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기간에 안 냈다 합시다. 안 내면 연체로 나갈까요? 가상금이 나갈까요?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상금. 자, 일단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서 아까 이제 금방 226페이지 봐봐요. 226페이지 왼쪽 보면 손에 써졌어. 손. 226페이지 왼쪽에 그 손 조그마한 글씨 찾았나요? 그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기간이 안 냈다. 그러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상금입니까? 연체료입니까? 가상금이 연체료가 부과된 게 아니라 가상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226페이지 찾았나요? 226페이지 그 위에 있는 박스 농지보전 부담 납입의무자에서 해서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간까지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상금이. 연체란 말 쓰면 안 돼요. 여기는 가상금이란 말 쓴다는 건 차이점이 있어요. 넘어가시고 228페이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재단 처분 조치문 나왔죠.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올 것만 써놨습니다만은 농지 소유자에게 1, 2, 3, 6번에 걸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알아서 몇 년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가? 1년에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중에 1번 보면 농지 소유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결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팔아야 되는가? 3개월. 그리고 바로 3번 농정허가 신고를 마친 자가 그 농지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부터 몇 년에 목적사업에 들어가자면 팔아야 되는가? 2년에 들어가자면 1년에 싹 팔아야 됩니다. 1년에. 그리고 4번 또 중에 농지 소유 상한제에 적용받는 자가 3명 있거든요. 아까 주말 체험 용도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 세우던 총 합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위헌한 자는 이농강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상속의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초과한 것이 판명났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 전부를 처분할 필요는 없고 초과분만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이걸 꼭 알았어요. 몇 년에 팔아야 하는가? 1년에. 그때 전부를 팔아야 돼요? 초과분만 팔면 돼요? 초과분. 이거 꼭 알으시고 그때 1년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남은 통과해야 되겠고 2번에 1번 내가 있어서 1년에 처분해야 할 농지를 안 팔고 있으면 시장호수 구청장이 농지 처분명을 보내죠. 몇 개내 팔도록 명령서를 보낸가? 6개월 이 수치 하나 체크해 보시고 6개월에 팔도록 했는데 만약 안 팔았다. 그러면 2번 뭐가 부과될까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면 그 농지가액에 몇 퍼센트를 부과하느냐? 20%고 1년에 몇 번씩 반복 부과하는가?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는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기 싫으면 6개월에 팔든지 아니면 한국농어청사에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면 돼요. 그래 매수 청구는 어디다 하는가? 한국농어청사에 있다고 하면 치고 이때 한국농어청사는 법적으로 사할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된다면 싸게 삽니다.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드리고요. 개별 공시가. 근데 인근의 실거래가가 더 낮게 형성되어서 거래됐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 할 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대리 경작제가 있죠. 대리 경작제에서 알아둘 것은 이 대리 경작 대상 농지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박스. 대리 경작 대상, 대리 경작자로 정할 수 있는 농지는 농지 소재라든가 농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농업경을 하지 않고 방치한 농지가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 농지가 되는데 그러나 유휴농지라든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휴경하고 있는 농지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 어떤 농지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가?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잠시 휴경하고 있는 농지,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농정 허가 신고 마쳐가지고 지금 농지 전용하려고 쉬고 있는 농지, 농지 타용도 일시상허가 받아 지금 쉬고 있는 농지, 이런 농지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을 하고 있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 이런 농지를 휴경농지라 해요. 유휴농지라고 그래요. 유휴농지. 이런 유휴농지는 바로 시장수 구청장이 대리 경작자를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번에 1번 봐봐요. 만약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게 된다면 누구를 대리 경작으로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인가?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농업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자들이 거부하면 2번 학교 또는 농업생산단체 해당 경작을 원하는 자를 2순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자들을 보내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농업이라도 농업법인이 1순위하고 얘네들은 2순위하다. 3번하고 4번 이게 키포인트예요. 3번 4번. 대리 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을 하는가? 3년. 이때 대리 경작자로 들어가서 농사짓던 자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된다. 얼마 주면 되냐? 수확량의 몇 퍼센트? 10%냐 20%인가? 10%. 쌀을 가을에 10가마 수확하기 때문에 한 가마만 갖다 오면 좋대. 이걸 10%라 하죠. 직업시기는 수확일부터 2교원에 갖다 주면 된다. 이 정도. 그 중에 3번과 4번은 꼭 알아주세요. 3번과 4번이 키포인트입니다. 남을 읽어보시고 231페이지 대리 경작자 옆에 이제 농업진흥제 나와있죠. 농업진흥제 지정해서 알아둘 거. 먼저 지정권자 누군가? 시도사. 시도사가 지정권자인데 누구한테 승인받고 지정하는가? 농림축산식품장관. 이걸 짝짓기 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지정권자는 시도사지 농림축산식품장관이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적은 농지보전차 지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 땅을 지정하냐? 녹간농자. 녹지관리 농림자연보전적. 그러나 녹지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는 지정 불가지역이다. 안 된다. 그래 광역시 여기 대전광역시에 있는 녹지역이 있다. 녹지역에 농지가 있다. 거기에 따른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시도 시골에 있는 녹지역에 있는 농지에 따도 지정할 수 있지만 특별시 내에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개의 용도 구역으로 지정 구분하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다 농지 세게 보존하고자 지정하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용산업보 수질 보호를 위해서 그 인근 농지에다 지정을 하게 되죠. 이거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트가 요즘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의 소유자이자들이 원칙은 농사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법적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의 임대 사용들을 법적으로 허용받죠. 그 사유가 2번에 나옵니다. 2번에 60세 이상이 되어서 바로 농업 경영에 종사된 자로서 농업 경영에 유한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농지를 주말 점용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도 할 수 있고요. 소유하고 농지를 주말 점용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수용돼서 농사질 수 없는 경우, 3월 이상 국외 여행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행이다. 이게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가 허용될 때 2번, 1번 서명계약이 원칙이지 구두계약은 아니다. 2번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우리 임대차 계약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1번이 중요한데요. 임대차 기간은 바로 자격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를 할 때는 외가 되고 나머지 경우는 몇 년 이상을 해야 되는가? 3년 이상. 이모작은 8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빼고는 3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계약서에 2번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3년보다 작게 놨다면 몇 년으로 약정되고 간주해버린가 법적으로 3년. 다만 외가 있습니다. 3번 임대인에게 부상 때문에 또 수용당해가지고 또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가지고 청산 중에서 등등등 이런 사유로 바로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을 3년면허로 정할 수 있고 임차인도 나 3년면허 했어 라고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이 중요한데요. 임대농지 양수는 이 법에 따른 임대인주를 고스란히 승계한 걸 간주합니다. 6번도 알았어요.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되어서 효력 없는가? 임차인에게. 이상의 규정은 바로 국가 소유의 농지, 지자체 소유 농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사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7번 국공유 재산인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제 금방 살펴봤던 규정들은 무슨 누구의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냐? 사유 농지 이 정도를 좀 알아주시면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요약 좀 마무리 짓고 나머지 내용은 비교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이 요약집은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가져오십시오. 또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풀이 할 때 계속 또 반복해서 볼 테니까 가져오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약속대로 10문제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일단 수업은 마치겠습니다.